새벽 고독이 무겁게 느껴질 때 철학자들의 지혜가 당신의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동창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입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베네치아 곤돌라를 탄 사진.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딸은 의사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손주가 영재라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등산 동호회에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지리산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는 설악산에 간다고 합니다. 모두가 바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자네는 요즘 뭐하며 지내나?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산책을 하고 그저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지내지 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나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이런 느낌, 결코 여러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입니다. 조카들이 묻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특별히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옆자리 어르신이 말을 겁니다. 손주 이야기,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매일 공원에서 게이트볼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 나는 특별한 취미도 없습니다. 바쁘게 지내는 것도 없습니다. 은퇴 후 명함이 사라졌습니다. 직함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애매합니다. 은퇴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대화가 끊깁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바쁘다는 말만 듣습니다. 명절에 잠깐 들렀다가 황급히 떠납니다. 아이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야 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하루 종일 집에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없습니다. 각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말을 하자니 싸울 것 같고, 안 하자니 서먹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부담스럽습니다. 다들 바쁘고 활기차 보입니다. 반면 나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특별히 한 것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뒤처진 걸까? 그런데 말입니다. 23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의 한 철학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피쿠로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쾌락은 고통 없는 상태이며 행복은 작은 것에서 온다. 우리에게 익숙한 쾌락이라는 단어는 자극적이고 욕정적인 것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불안이 사라진 평온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 평온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화려하고 거창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소박한 일상 속에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현재를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쾌락이라고 부르는 것은 방탕한 자의 쾌락이나 향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고통이 없고 영혼에 혼란이 없는 데 있다. 맛있는 음식을 과하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유흥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아테네 외곽의 작은 정원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정원이라는 뜻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소박하게 지냈습니다. 화려한 연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물과 빵, 그리고 가끔 치즈 한 조각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물 한 잔과 빵 한 조각을 주면 나는 제우스 신과 행복을 겨룰 수 있다. 가장 단순한 것에서 가장 큰 만족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피쿠로스의 지혜를 빌려 5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함께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상실감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거창한 행복을 좇지 않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과 불안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불행한가? 아니면 불행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당신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아니면 이미 충분한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쾌락과는 다른 깊고 본질적인 쾌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한 쾌락은 단순히 감각적인 즐거움이나 일시적인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쾌락이란 육체의 고통이 없고 영혼의 불안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를 그리스어로 아포니아 육체적 고통 없음과 아타락시아 정신적 평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새로운 차를 샀을 때입니까? 비싼 옷을 입었을 때입니까? 남들에게 인정받았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주는 기쁨은 금방 사라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아프지 않은 것,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산책하는 것,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순간들에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욕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입니다. 허기를 채우는 음식, 갈증을 해소하는 물, 추위를 막아주는 옷처럼 생존에 필요한 욕망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 욕망은 채우기가 쉽고 채워지면 큰 만족감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배가 고플 때 먹는 밥 한 그릇, 목이 마를 때 마시는 물 한 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연적이지만 필수는 아닌 욕망입니다. 산의 진미를 먹고 싶다거나 넓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 욕망은 적절히 즐기되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불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한 음식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망입니다. 명예를 얻고 싶거나 부자가 되고 싶거나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욕망들이야말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러한 욕망들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동창회에서 친구들의 자랑을 들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망에서 비롯된 고통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만족하는 자에게는 가난도 재산이 되고
만족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재산도 가난이 된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아주 적고, 그것을 넘어서는 욕망은 오히려 고통을 가져다 준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몸입니다. 편안한 마음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입니다. 마음을 나눌 친구 한 명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에피쿠로스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70대 박철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해방감에 기뻤습니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고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공허함에 빠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루틴이 사라졌습니다. 명함 없이 불리는 자신의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누군가가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으면 은퇴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나 하는 상실감이 박 선생님을 괴롭혔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직함과 명예, 그리고 높은 수입이 주는 만족감에 익숙했던 박 선생님은 그것들이 사라지자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선생님은 에피쿠로스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것들이 바로 에피쿠로스가 말한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명예, 지위, 인정. 이런 것들은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불행해질 필요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다고 불안해하는 대신 오늘 하루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화려한 직함이 없어졌다고 상실감을 느끼는 대신 이제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동창회에 가서 친구들의 자랑을 듣고 초라함을 느끼는 대신 그저 오랜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박 선생님은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단순한 밥과 국, 김치였지만 맛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뭘 했고, 뉴스에서 뭘 봤고, 내일은 뭘 할까 하는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행복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야 하고, 취미 생활을 해야 하고, 바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특별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한 대로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행복해지려고 애썼습니다. 뭔가를 더 얻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미 행복했다는 것을, 단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에피쿠로스의 가르침 중 가장 혁명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그의 관점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합니다.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으며 자신의 차례가 곧 올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신적 평온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죽음이 왔을 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죽음을 경험합니까?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의식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그 자체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진짜 고통입니다. 매일 불안에 떨며 사는 것이 진짜 불행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언제 올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햇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에피쿠로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바로 우정의 가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기 위해 선택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우정이다. 재물이나 명예는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소원해지고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화려한 모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아테네 외곽의 정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철학을 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진정한 쾌락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 없고 영혼의 불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는 것이 행복의 시작임을 배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피쿠로스와 함께 작은 것에서 발견하는 기쁨이라는 행복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쾌락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 없고 영혼의 불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욕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명예, 부, 남들의 인정. 이런 것들을 줬다가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은 은퇴 후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을 통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존재하는 한 오지 않고 죽음이 왔을 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많은 친구가 아니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에피쿠로스의 인생 통찰을 3가지 핵심 메시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행복은 고통 없는 평온함입니다. 화려한 즐거움이나 끝없는 소유욕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 자체가 최고의 행복입니다. 과도한 욕심을 버리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종종 더 큰 행복을 줬다가 지금 여기에 있는 작은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동창회에서 친구들의 자랑을 듣고 초라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욕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명예나 재물에 대한 끝없는 욕망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죽음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대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미래 걱정 대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산책한 짧은 시간 속에서도 충분히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친구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소박한 일상의 기쁨을 찾아내십시오. 에피쿠로스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우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어떤 보물보다 값진 존재입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감사할 만한 작은 일들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피어난 꽃 한 송이,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 따뜻한 밥 한 끼, 주변의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작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더 많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하는 자에게는 가난도 재산이 되고 만족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재산도 가난이 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힘들고 외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동창회에 가서 친구들의 화려한 근황을 들을 때 초라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평온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치열한 삶을 훌륭하게 살아내셨습니다. 이제는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며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 앞에서 허무함이나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결코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행복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시선이나 조건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오로지 나의 내면의 평화와 소박한 만족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물 한 잔과 빵 한 조각을 주면 나는 제우스 신과 행복을 겨룰 수 있다. 가장 단순한 것에서 가장 큰 만족을 찾으십시오. 오늘 에피쿠로스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평온과 희망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거창한 행복을 좇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일상 속에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속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눈을 가질 때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더욱 깊이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소박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